미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헌트릭스 멤버 중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주인공 격인 루미가 아니라 바로 조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미국 출신이라는 배경도 공유하고 또 뭔가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 공감대를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극중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이처럼 미국 어린이들이 K-팝 데몬헌터스에 푹 빠지다 못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찾고 극중 곳곳에 숨겨진 이스터에그 같은 K-팝 아이돌 문화, 이른바 밈을 찾고 노래 부르는 일에 푹 빠져 있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었을까요?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풍길에 부른 헌트릭스의 음악, 단순히 집에서 TV 켜두고 소파에서 즐겨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인데요. 당장 미국에선 아예 계획에도 없던 극장 개봉은 물론이고 싱어롱 회차라고 해서 누구나 목청 높여 크게 노래 부르며 관람할 수 있는 회차도 하루 3번으로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매일 10번 상영하는 진기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금기를 깨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3대 극장 체인점인 AMC, 리가의 시네마크는 OTT 영화를 절대로 걸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선언해왔는데 이건 미국 극장가에서 최소한 90일간은 어디에도 개봉하지 말고 극장에만 걸어야 한다라는 독점 상영 기간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캐데언은 달랐습니다. OTT 제작 콘텐츠는 절대로 극장에 걸지 않는다는 업계 불문율을 싸그리 무시하고 순전히 K-팝 콘텐츠라는 문화의 힘으로 밀고 간 역사적인 일이었던 건데요. 상징만 남은 것이 아니라 현지 인기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예매 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인기 시간대의 표는 거의 매진 상태였고요. 구석진 자리나 혼자 외야만 보는 자리 하나씩 남는 수준이었죠. 오늘은 미국 초등학생, 즉 초딩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른들까지 매료시켜버린 캐디언에 숨겨져 있는 비밀, 특히 아이들이 팍 꽂혀버렸지만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예 눈치도 채지 못했던 특별한 이스터에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넷플릭스 K-팝 데몬헌터스를 억가하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입 다물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지배했고 미국 빌보드 100 차트에서까지 1위를 기록하며 BTS까지 넘어선 건데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걸그룹으로 한정하고 보더라도 그 시절 푸시캣 돌스, 스파이스 걸스는 물론이고 블랙핑크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인데요. K-팝 극성 팬들이나 몇몇 어필하겠다 싶었던 기대감은 세대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챌린지가 또 다른 챌린지를 낳는 등 역사에 남을 센세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영상 한번 다시 보시죠. 소풍 가는 어린이들이 걸어가며 선생님이 끌고 가는 스피커 캐리어에서 나오는 음악에 따라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는데요. 영어로 만들어진 음악에 한국어 가사가 슬며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주 자연스럽게 소리쳐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이 20살, 30살이 되어 경제력이 생겼을 때 한국과 정서적인 맥을 같이 하고 한국을 소비하기 시작했을 때의 파급력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수준일 텐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초딩들은 특히 극중 헌트릭스, 그중에서도 조이를 특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밝고 명랑한 막내 캐릭터, 귀여우면서도 공과사를 분명히 하는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아이들은 조이에게 엄청난 공감대를 얻고 또 위로와 용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왜 주인공인 루미가 아니라 조이에게 찾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잘 몰라 보이지 않는 편이지만 서양 백인들 사이에는 정말 흔한 일형 소아당뇨 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죠. 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출신인 재미교포인데다 미국과 한국인의 정체성 모두 사이에서 고뇌했던 지난날을 그리는 모습에 공감하고 눈물지었던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루미의 컨디션 난조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음불가 상태로 신곡 기념 라이브 무대가 취소되자 설렁탕집에 데려가 뭐든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며 위로하는 당차고 활기찬 성격이 미국인 특유의 쾌활한 성격에 딱 맞았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이가 일형 당뇨 환자를 암시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우리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을 함의합니다. 미국에선 생각보다 아이들 사이에 꽤나 흔한 질병인데요.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야 자동으로 인슐린을 넣어주는 생활 필수 장치로 이미 애니메이션, 바비 인형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에는 이 인슐린 펌프를 일부러 그려주는 모습도 흔하죠. 하지만 캐데언은 별다른 설명이나 해설 없이 자연스럽게 미국 출신 조이의 배경을 이스터에그처럼 삽입해 자연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양인 아이들은 이런 조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고 자신도 이런 멋진 K-팝 데몬헌터스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 건데요. 조이가 어딜 가든지 숨기지 않고 차고 다니는 검은 파우치가 바로 그 펌프였다는 사실이 미국인들 사이에 알려지며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빌보드 100 차트 1위에 등극한 것까지 보면 확실히 사자보이즈 오빠들이 혼문을 깨지 못하게 단단한 혼문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드는 지점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캐데언이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을 때 수저 아래 휴지를 깔고 있는 것 등 미친 고등으로 유명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생각보다 더한 고중 수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제작팀이 한국계 미국인, 순수 한국 출신 등 다양한 출신들이 섞여 있는데 한 가지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다면 바로 K-팝이었던 것처럼 이 팬덤 문화와 아이돌 스타 자신들의 특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살렸던 겁니다. 실제로 얼굴에 악령의 표시가 올랐을 때 따지던 진우와의 대치 상태에서 루미 옆모습이 나오는데 오랜 K-팝 밈 중에 이른바 통통만두 볼따구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헌트릭스의 연말 아이돌 공연에서 루미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미라, 조이로 위장해 갑자기 테이크다운 노래를 켜고 춤추기 시작할 때 루미 역시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프로의 정신으로 연습한 대로 자연스럽게 허리와 골반을 흔드는 모습을 가리켜 자본주의 하체라고 하는 장면도 수년 전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가 공연 중 쓰러졌는데도 착착 연습한 대로 흔드는 모습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이 알려지며 많은 호응을 얻었죠. 뿐만 아닙니다. 극중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합동 사인회를 해야 할 때 미라가 사자보이즈 로맨스가 옆에서 괴롭히는 것에 대해 짜증내다가 팬이 다가오자 180도 바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인사하며 사인을 건네주는 모습 역시 이른바 친절한 은행원 모먼트를 그대로 살린 것이었죠. 이처럼 K-팝을 음악뿐만 아니라 팬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몰랐던 K-팝 팬덤 문화 그 자체를 고스란히 잘 살려 녹여냈다는 점이 각광받고 있었던 건데요. 너무나 다행인 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소니는 한국 콘텐츠의 힘을 믿지 못하고 아니 애써 무시하고 저작권을 100% 넷플릭스에 넘겨버리는 멍청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지만 넷플릭스는 우리 한국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는 투자자이자 제작자였죠. 그런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자본이 한국 콘텐츠에 집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주 지독하게 보기 싫은 중국 문화와 차이나머니가 유입되며 콘텐츠판이 조잡해지고 있었거든요. 공중파 사극임에도 중국에서 투자를 끌어와서 만들며 꼴보기 싫은 PPL이 어색하게 들어갔던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에서는 사극을 그렸음에도 중국 월병을 먹으면서 최영 장군을 조롱하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고요. 여신 강림이라는 드라마에서는 한국 길거리를 그렸음에도 중국 회사 광고판을 억수스럽게 삽입해 중국 어디 베이징 길거리 풍경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림을 그려냈죠. 이뿐인가요? 송중기가 연기한 빈센조에서는 한국에선 찾아볼 수도 없는 중국 내수용 돌솥 비빔밥을 먹는 모습을 그려 아주 지저분한 그림을 그려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등 유명 작가들과 PD들이 중국 자본을 수십 수백억씩 받아 제작비와 수익으로 남기며 우리 시청자들만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죠. 다행히 넷플릭스가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유명 작가들의 판박이 신파극은 사라졌고 우리 한민족의 멋진 상상력을 풀어내는데 집중할 판이 깔렸고요. 물론 넷플릭스가 절대선은 아닐 겁니다. 그저 그런 배우들까지 수백억 개런티를 받으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많은 스타병 연예인들을 양산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시간들 덕분에 몇 년 지나지도 않아 기생충을 뛰어넘고 BTS를 넘어서는 수많은 K 콘텐츠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캐대언을 K 콘텐츠의 정수라 생각하지만 멀리 보면 아마 시작점일 겁니다. 이미 미국에는 단단한 혼문이 구축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캐대언을 틀어놓고 거실에서 신나게 댄스 파티를 합니다. 옛날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을 듣고 디즈니 음악을 켠 채로 목청 높여 노래 부르며 춤을 추던 미국 초딩들이 이제는 참새같이 모여들어 캐대한 OST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까지 덩달아 인기를 얻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가서 한국인 엄마가 만들어주는 한국 간식을 먹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캐대언을 켜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이 스탠다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차별과 멸시에 시달리던 한국 아이들이 말 그대로 아이돌이 되는 것은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인재로 자랄 환경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죠. 미국 아이들도 쉴 새 없이 음악을 들어 한국어 가사까지 외워 따라 부르는 상황에 온 지금 정말 감사함만 가득한데요. 넷플릭스의 저작권과 판권 100%를 제작비만으로 팔아넘긴 일본 자본 소니의 우매함이 지극히 진한 한국의 본토 정서를 잘 녹여낸 우리 제작팀과 매기강 감독의 독심, 넷플릭스의 신뢰 덕분에 혼문이 완성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